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들을 공유해 볼 텐데요.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를 꾸준하게 내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좀 봐달라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고요. 루닉 관련된 내용의 리포트가 간략하게 나온 게 좀 있고요. 어차피 루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연말까지 가면서 우리가 승부를 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JP모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어놓으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지난주부터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 4개, 5번째, 이렇게 4, 5번째 나오게 되면 대충 보면 단기적인 피크점에 도달되는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보유자 영역에서 계신 분들은 계속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시그널을 잘 체크하시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트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음봉자리 그런 것들이 터졌을 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업을 하셔서 수익 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젠 조금씩 주의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포트폴리오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모두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스윙 거래 롱숏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놓은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드리블 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우리가 팔로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번 달에 반도체 상승한 것만큼 수익을 못 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대부분 우리가 수익을 잘 만들어 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기존에 있던 내용들 가지고 잘 또 정리해 나가면서 또 수익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어제 제가 유한양에 관련된 부분에서 2025년 178번째 부활 17번째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유한양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없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또 앞으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FDA 승인 여부가 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FDA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12월 달 정도 돼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3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서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재매수 공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스윙 거래, 롱숏 거래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수익 실현하신 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드리블을 하는 겁니다. 어제 보면은 연기금도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또 올라와서 조금 돌리고 그래서 고점은 좀 어떻게 저점이죠. 저점 부분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공략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피스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는 그냥 손절 처리 의견으로 여러분들에게 진행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4.37.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다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 드리블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저는 사실 더 드리블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3달 정도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더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더 만들어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이면 다른 것들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은 수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취지하에서 여러분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은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5% 안쪽에서 정리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 받으셔서 유증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면 아마 평단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16,000원보다
아래쪽으로 평단에 내려가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실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9일 날 여러분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9일까지는 여러분들 일단은 글쎄요, 손절 처리하지 않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가시면서 요즘 참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팔로우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내린 거고요.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한 달에 우리가 15개 이상의 수익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가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좀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생각하는 것들은 큰 손실이 아닐 경우는 빨리 종목 교체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너스페이스 보유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제가 기준가는 17,940원에서 그냥 멈춰놨긴 했는데 실제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지금 17,200원에서 제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가만히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손실 안 났을 거라고 저 판단이 다 들어요. 제가 쭉 꾸준히 다니면서 대략 보니까 모르게 대부분 평단 조절하셔가지고 대부분은 수익 구간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야 늘 오픈해서 다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손실 의견 진행한 거는 1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폭으로 항상 보면 저는 큰 폭에서 손실 처리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라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수익은 손실보다 크게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월간 밸런스 시트, 분기별 밸런스 시트를 제가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재테크죠. 그게 또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오늘은 방산주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은 범한 퓨얼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이 부분이 어떻게 수주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안 떨어질 것 같으세요?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면 범한 퓨얼셀을 갖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암을 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잠암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범한 퓨얼셀인데 실제로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수함을 처음에 생산할 때 독일에서 이제 수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기술을. 그리고 나서 범한 퓨얼셀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능 개량이나 개발을 진행해서 지금은 독일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그죠? 잠수함 AIP라고 하죠.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저도 한번 그 관련된 내용들에서 히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 역시 한국은 기술을 갖다 가져오게 되면 더 좋은 것으로 개발해내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수주가 떨어지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왠지 모르게요 포지티브로 보이네요. 그 수주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비용 부분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가성비 아니에요. 가성비하고 성능인데 그 부분에서 큰 돈을 들여가는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납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12대를 갖다 생산해야 되는 프로젝트잖아요. 이거를 독일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캐스션 마크를 좀 달아보면요. 절대 이거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선박 쪽 관련된 군함 쪽 같은 경우는 HD 현대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 잠수함은 하나오션 쪽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주가 이 잠수함 관련주는 하나오션, STX 엔진, 이렇게 대양 전기공업, 그 다음에 범한 퓨얼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시중의 인지도라든지 내용으로 봤을 때 범한 퓨얼셀이 가장 또 인지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있는 관계, 또 우리 앞으로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잠수함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중동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수출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나 우리가 원점 개념에서 좀 터치해 나가는 것들은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단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는 25,000원 이 정도, 이 자리 근처 어디에서 28,000원과 25,000원 사이가 공략 포인트로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도 적어놨잖아요. 기술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면서 트레이딩 기술을 갖다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이슈가 터지면 주가의 상승폭이 워낙 탄력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욕심이 나네요.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 우리가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7개까지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려왔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갈 건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연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글쎄요. 너무 우리가 워킹데이가 짧다 보니까 다음 달에 우리가 또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쵸? 올해 꽤 많은 또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조금 진행하는 것도 한두 개는 또 담아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 포인트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 주? 뭐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최대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체크할 만큼 체크한 후에 다음 주 정도쯤에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 갑자기 또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수급 현황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또 의견을 좀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LIG 넥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리포트 드린 적이 있습니다. LIG 넥슨은 국내 매출은 이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해외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해외 수출하는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는 것들이니까요. 보통 보면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국내는 10%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 우리나라 예산으로다가 지원해주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국방연구원 이런 곳에서 같이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국내는 매출이 이제 제한적이긴 한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고 우리나라 또 시장이 좀 작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해외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이라크, 중동, 뭐 대부분 보면 우리가 방공무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천궁 시리즈가 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천무 시리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제가 볼 때 다 양호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LIG 넥스원 부분은 비매출하고요. 영업이익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매출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노출시킬 수는 없고 어느 나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좀 생각이 들고 나중에 공시 발표가 나올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대부분 보면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보안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어제 또 제가 뉴스를 하나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자전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 시스템의 컨소시엄이 있었고요. 대한항공하고 LIG 넥스원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LIG 넥스원 쪽에서 일단 1차 MOU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뉴스를 갖다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지금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겠어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겠어요? 이 전자전장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음 달에 확정하게 확정을 짓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슈는 우리가 체크했고요. 그럼 다음 달에 확정이 될 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공방을 때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가겠습니까? 물론 이거 지금이죠. 전자전기 사업소죠. 이 사업 수주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확정이 떨어지지 않아. 그럼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단기적으로. 자,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럴 만한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본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럼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음 달 이맘때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면 발표가 나오게 되면 동사의 주가는 상방으로 단기적으로 상승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드립을 하자. 우리가 10월 달에 수익 낼 수 있는 게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 준비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달 여러분 벌 만큼 다 벌었잖아요. 이제 10월 달 준비하셔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산주하면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면 틀림없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내용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가이던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쭉 우상방으로 눌러줄 때마다
눌러줄 때마다 공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랫동안 이야기 드릴 필요 없죠.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 구간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 윗단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21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겨우 이제 또 한 달째 내내 지나가는데 그 후로 한 2주 동안 여러분 만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자,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런데 어떻게 돼?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찬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쪽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외적인 것들도 긍정적이고, 지금 뭐 철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으로 지하철 뚫고 있는데, 지금 1호선 만들고, 2, 3호선 계속 진행하는 내용들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동사에는 또 좋은 모멘텀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글쎄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무인 조정이 가능한, 또, 글쎄요, 조그만 이동형, 그죠? 여러분들,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하고 가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협업을 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로봇 관련된 기술이 어떻게 나중에 접합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글쎄 그런 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이슈가 하나 더 있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수조.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4분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됐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수익 만들어낼 때도 4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일단은 눌림에 매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 내고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하나 또 모멘텀이 생긴 게 미국 그래서 교육용 항공기지 않겠습니까? 교육용 전투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울거먹는 재료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주 전체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동사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이 조금 좀 빠져요. 왜? 지금 요거 있잖아요. LAH. 요 부분에 대한 납품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3분기에서는 조금 매출이 빠졌다가 4분기 쪽으로다가 좀 긍정적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최근 보면 훈련용 항공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나타나면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조정 시에서 뭐 합니까? 매수죠. 원점 타격이죠. 뭘로 오른 거예요? 뉴스로 오른 거기 때문에 원점 타격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어떤 자리 수익을 만들어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공략할 포인트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주로 인해서 양산 타임라인 한번 쭉 살펴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어떻게 돼요? 나름 풀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KF21, 그다음에 LAH 관련된 내용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들도 있고요. 또 FA50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주 소식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떤 유튜브분이, 샤로리이신가요? 그분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내용들을 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위에 방산 관련된 부분의 유튜브는 아니고요. 저는 주식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공략 포인트를 잡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분기 매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상당히 크죠? 여러분들 요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좋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미운 관련된 부분, 훈련용 FA50이죠. TX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로 터진 게 어때요? 요게 이제 미국 훈련용 항공기 관련된 부분, 모멘텀이 터질 때가 요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요 자리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가 3분기까지가 가이던스 목표가 10만원 정도 했거든요. 이게 좀 터져서, 그럼 다시 쭉 눌리고 들어와서, 여기 연절이, 여기 이제 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잘 안 던질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10만원짜리,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한다?
저희는 하방 열어놓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열어놓고 우리가 분할 매수 들어가주면 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 보고 있으면 특별히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과도한 평가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러시아 뭐 관련된 부분 하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돈을 갖다 쓰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토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자기 방위비를 증가시켜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전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전투기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가성비가 상당히 중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훈련용 항공기의 수주 사업까지 어떻게 잘 된다. 그건 완전 잭팟이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가 언제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9월 30일에서 10월 2일 그 사이 정도 되면 제가 원하는 자리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론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죠. 예, 유럽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시장을 갖다가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건강검진센터가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고 저는 CE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그거 직전 앞두고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한 번 정도 모멘텀이 들어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종목 거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막 무리해서 서둘러서 막 평단가 낮추고 막 비중 확대하고 이래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연휴까지는 그냥 가도록 하세요. 그냥 이게 오르든 말든 내버려 두시고 제가 45,000원 그 자리에 안착을 하는 그 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뭐합니까? 이게 자리 잡고 올라오려면 뭐 이평선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한다? 눌리고 올라가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매수한 53,000원 정도 오게 되면 됐어요. 충분히 우리가 출구 전략도 가능할 것뿐더러 또 차후에는 수익 추구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올라오게 되면 저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나니까 10%는 남기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뭐합니까? 예, 정리하고 다시 또 눌리게 되면 그때 다시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추구해가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점 찍고 와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자, 이 소식이 중요해요. 다시 60일과 20일이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생기거나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쪽 힘져 있잖아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고 2차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시간 두고 가신다고 하면 괜찮다라고 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리포트와 더불어서 같이 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요. 뭐 그러려니 하시고 또 방송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저희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과 함께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투자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실시간 브리핑 많은 관심 바랍니다.